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경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운명이 걸렸던 우즈베키스탄과의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우리나라가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시리아 역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는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됐는데요.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벼랑끝 승부를 펼친 대한민국과 우즈베키스탄.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인 만큼 전반 초반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황희찬이 슛! 골대를 강타합니다. 전반 1분 만에 매서운 슛 아쉽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거리 슛! 역시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우리로선 정말 다행인 상황, 하이다롭고였습니다. 주춤했던 우리의 공격은 후반, 중반 이후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김민우의 왼발 슛은 골키퍼에 막혔고 경기 막판 이동국에게 잇따라 좋은 찬스가 찾아왔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란전에 이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대표팀. 같은 시각 이란과 시리아가 2대2로 비기면서 우리가 극적으로 조 2위를 확정했습니다.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대업을 달성했지만 적지 않은 과제도 함께 남겼습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이슈를 만나보시죠. 위클리픽 순서입니다. 오늘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여곡절 끝에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직접 김재형 기자가 취재를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이제 많은 굵직한 국제대회 이제 우리 축구 경기를 봤습니다만 네. 가장 초조하게 경기 전부터 지켜본 그 경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긴장된 가운데 지켜봤고요. 네. 일단 아시다시피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은 이제 이룩했어요. 세계에서 6개 나라밖에 이루지 못한 대기록인데 진출 직후부터 이제 진출한 게 아니라 진출당했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국내에서는 칭찬보다는 조금 비난이나 질타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한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요. 역시 이란이 이제 시리아와 비기면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본선행을 도와준 이제 골이 됐었죠.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회는 일단은 신태용 감독을 포함해서 일단은 내심 굉장히 서운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협회는 이제 결과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국민을 포함한 이제 팬심은 내용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의 간극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단순히 조금 섭섭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왜 국민이나 팬심이 이렇게 좀 좀 뭔가 조롱이나 비난이나 뭔가 좀 아쉽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협회나 대표팀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신태용 감독이 이제 기자들과 귀국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성은 신씨지만 내가 신은 아니다. 내가 와서 단기간에 이 대표팀이 바뀔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정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감독 맡은 지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됐고 실제적인 소집 기간은 열흘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 기간에 대표팀이 뭔가 바뀐다는 걸 기대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팬들이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월드컵 본선에 갔으니까 한국 축구의 재앙은 피한 것이죠.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팬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지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내용이 흡족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다 느끼는 평가와 이제 감정일 거고 다들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잘된 점을 꼽자면 그날 경기에서 후반 18분 이후에 염기훈 선수가 들어가면서 공격이 그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골까지 넣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수의 기능을 따질 때 체력, 슛, 드리블, 전술, 이해도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모든 게 평균 이상의 선수가 있는가 하면 한두 가지는 떨어져도 한 가지는 정말 특출한 선수가 있잖아요. 염기훈 선수 같은 경우는 어떤 왼발 크로스만큼은 세계적으로 내놔도 A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경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수 써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훈을 얻었던 경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미 많은 칭찬을 받고 있는데 수비수 김민재 선수죠. 처음 대표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수비수가 갖춰야 할 것들 있죠. 대인마크라든가 헤딩이라든가 몸싸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선수가 처음 대표팀에서 뛰고 있나 싶을 정도 그 노련한 그런 볼 키핑 이런 것들을 보여줬거든요. 이 김민재 선수의 발견은 대표팀의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히딩크 감독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YTN 보도로 이제 촉발이 된 지금 문제인데요. 네. 현실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히딩크 감독이 본선에서 우리 대표팀을 맡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거의 없다라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신태용 감독이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고요. 또 본선행을 이룬 감독에 대한 예의도 물론 아니겠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기사로 다 말할 수 없는 뒷얘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네. 히딩크 감독의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근데 사실 지금 히딩크 감독의 어떤 논란 이후 여론은 협회하고는 조금 또 다른 양상인 것 같아요. 협회에서는 맞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적절치 않다. 히딩크 감독의 진짜 어떤 의중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론은 지금 히딩크 감독이 좀 왔으면 좋겠다. 물론 여론이라는 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인데 지금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청원운동까지 이제 일어날 정도로 네. 지금 여론은 굉장히 반대예요. 아까 우리가 앞서 그 현재 월드컵 본선 9회 연속 본선행을 이룬 결과와 네. 또 팬심이 좀 다르다, 간극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히딩크 감독에 대한 사태 역시 팬심과 또 협회나 이 축구계에서 보는 시각과는 조금 다른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히딩크 감독이 사실 한국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팬이 디어 히딩크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히딩크에게 보냈다고 해요.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좀 봤는데 보면 뭐 이제 세월호 얘기도 있고요, 또 탄핵 사태 얘기도 있고요, 네. 남북 대치 이런 얘기도 있고 결국 갈등과 분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2002년 그 축구로 하나가 됐던 모습을 당신을 통해 좀 보고 싶다라는 영상을 보냈는데 이 영상을 보고 히딩크 감독도 좀 마음을 굳히는 데 일정 부분 조금 어떤 계기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히딩크 감독이 공식 그 기자회견을 통해 네. 자신의 입장을 워낙 이 문제가 지금 한국에서 그렇죠.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슈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만간 다음 주쯤이면 아마 히딩크 감독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밝히지 않을까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가 이제 현실 상황에서도 뭔가 어려움에 빠지면 구세주를 찾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박지성도 은퇴를 했고 네. 손흥민도 구세주가 되지 못했고 신태용 감독은 이제 신이 아닌 걸로 드러났고 그래서 이제 히딩크가 온다고 하니까 많은 네. 국민들이 히딩크한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네.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고요. 실현 가능성은 뭐 크지 않지만 저는 뭐 본인이 많이 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기술 고문 정도 현실적으로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야구로 가보겠습니다. 이 메이저리그에 도전했던 황재균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자세히 전해 주시죠. 황재균 선수가 미국에서 도전을 접고 국내로 복귀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스플릿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리그에서 시작했지만 6월과 7월에 2번 빅리그에 올라서 데뷔전에서 홈런을 쳤죠.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이후에 18경기에서 타율이 1할대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에 머무르려면 다른 팀에서도 비슷한 계약을 맺고 올해처럼 뛰어야 되는데 마이너리그에서 있다가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황재균이 아무리 뭐 도전 정신이 좀 크다고 해도 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1년 동안 몸으로 좀 경험을 해보니까 느낀 것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워낙 뭐 미국에서 새로 올라온 유망주들도 많고 또 고액 연봉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못하더라도 계약 조건 때문에 1군에 올려야 하는 그런 상황도 네. 있거든요. 네. 우리 선수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조건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김현 선수도 결국에는 이제 국내에서 내년에 이제 뛰게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황재균 선수 그렇고 김현 선수 그렇고 워낙 뭐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 FA 자격을 얻는데 공격, 수비, 뭐 장타력까지 모두 갖춘 비교적 젊은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서로 데려가기 위한 그런 경쟁은 굉장히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이기도 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 피겨스케이팅 입장권을 직접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뭐 동계올림픽의 꽃하면 역시 피겨스케이팅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부음 조성과 입장권 판매 홍보를 위해 평창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종목 입장권을 이제 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이제 얼마 전 러시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기 이 동방경제 포럼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내년 2월 한국의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데 전통적으로 동계 스포츠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을 4년 전에 이제 주최한 러시아이기도 하고요. 러시아 국민들이 더 많이 한국에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네. 얘기를 좀 전했다고 하고요. 평창에 온다면
한러 연례 정상회담이 좀 복원되지 않겠냐 이런 희망사항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러시아 그 국민들이 좀 많이 평창으로 좀 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오랜 꿈이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1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의 이경재,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대만의 인기 바둑 기사 헤이자자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걸그룹 못지않은 예쁜 외모로 대만에서는 연예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현장 인터뷰에서 반상의 요정 헤이자자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대한 인상 어떤지? 我非常喜欢吃韩国的炸鸡，然后也很喜欢就是去逛街，然后我觉得韩国的明洞非常好逛。然后因为之前就是常常看韩国的电视剧跟韩国的综艺节目，所以就是每次来到韩国其实都有一种亲切感。 좋아하는 연예인? 我很喜欢宋仲基。然后也很喜欢 Running Man。之前 Running Man 有在台湾办见面会，我有去。 한국의 바둑 팬들한테 한번 한국말로 할 수 있는 인사를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자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돌을 던지겠습니다. 인공지능하고 AI하고 같이 일창호 팀을 이겼어요. 이런 거는 AI가 따라올 수 없었구나 이런. 对，我觉得就是人工智能没有办法跟选手交流他的想法是一件比较可惜的事情，因为就是在两位棋手下完之后，我们通常都会进行就是研究讨论。那当你跟人工智能下完的时候，你其实是没有办法跟他讨论的。我觉得这是一件比较遗憾的事情。我觉得人类棋手肯定是有我们自己的优势。那我觉得未来我们人类棋手其实是可以多跟 AI 来进行一个学习的。 가장 기억에 남는 바둑? 자신의 바둑 중에서? 我印象最深刻的比赛应该是2010年的亚运。对，因为亚运那是围棋第一次被纳入亚运项目。对，那一年应该是韩国得了3块金牌。 연예인과 이제 바둑 기사는 같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선택의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就是我希望两个是可以就是同时进行的。然后因为之前在进演艺圈之前有跟公司讨论过这个问题，然后那公司也会尽量以我的世界赛来为主。 바둑 기사로서 바둑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我现在比较多都是用手机来进行训练，就是会用手机的 APP 来看世界赛的棋谱，然后也会在上面做题目。 미모로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그 미모가 도움이 되죠? 在下比赛的时候肯定是不会有任何的帮助。那我觉得其实很多下围棋的女棋手都非常漂亮。 더 해보고 싶은 게 있는지 궁금해요. 다른 거 또 뭐 새로운 분야? 我日后应该说我想学习的东西，就是我想学做饭。 나중에 어떤 프로 바둑 기사였다? 是一个什么样的棋手？就是一个很认真、很努力的棋手。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 풍성한 스포츠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